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동양고전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책이죠. 장자를 함께 여행할 박재희라고 합니다. 장자라는 책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어디서 들어본 책인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노자, 장자, 일명 노장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장자 읽어봤어?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장자를 읽어본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공자 빼놓고는. 그래서 정말 요즘같이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오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요즘 시대에 분명히 장자란 책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길을 제시할 것 같아요. 자, 장자란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일단 뻔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책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의 원조다. 왕자의 게임이니 해리포터니 정말 동양의 판타지 소설의 원조는 장자입니다. 신선도 나와요. 저 막고야 산에 사는 신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수련을 했는지 막 이슬만 먹고 산대요. 바람을 마시고 산답니다. 용을 타고 다니고 구름을 몰고 다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의 신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장자란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떠나서 저 먼 세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을 벗어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장자란 책입니다. 장자란 책을 쓴 사람은 장주예요. 물론 이 성은 장씨인데 이름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장주란 사람이 쓴 책이 장자인 거죠. 또 장주를 높여서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선생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란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한테 장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이 사람은 권력을 사양하고 영혼의 자유를 쫓아 살았던 그런 자유인이었다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장자한테 엄청난 자리를 제안했지만 장자는 포기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무슨 도장 찍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 영혼이 떨리는 삶을 살 거야.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유를 가졌던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장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의 후학들이 많아요. 왜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매월당 김시습 역시도 자기 영혼의 자유를 쫓아 살았고 한 번도 벼슬자리에 나아가 본 적이 없어요. 또 화담 서경덕, 황진이도 포기했던 이 엄청난 지식인, 그도 역시 장자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권력과 별개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정도 지식이고 그 정도 능력이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데 넌 도대체 왜 그 출세를 거부하고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장자 팔로워들이에요. 장자 책만 분량을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6만 5천 글자입니다. 6만 5천 글자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논어책 있죠? 동양고전 베스트 1. 그게 11,500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배? 논어책의 6배. 노자 도덕경 유명하잖아요. 그게 5천 글자니까 한 6배가 아니라 12배 정도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래, 분량 많은 맹자랑 비교해보죠. 맹자왈 할 때 그 맹자가 한 3만 5천 글자 됩니다. 거기에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장자란 책은 아마 동양 고전 중에서 분량으로 보면 거의 넘버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총 33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편, 외편, 자편 해갖고 챕터가 3개가 돼 있고 그 안에 33편이 있는데 어쨌든 방대합니다. 장자 첫 번째 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33편 중에 첫 번째 편 제목이 소요유라는 제목입니다. 유. 이 소요유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이 장자의 첫 번째 1편의 제목이죠. 33편 중에. 근데 요 소요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산 이름입니다. 저기 저 왜 양주 지나서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소요산이란 산이 있어요. 그 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산이죠. 거기에 장자의 영향을 받았던 매월당 김시습이나 화담 서경덕 이런 분들이 벼슬하지 않고 그 소요산을 자주 다녔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소요산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란 뜻은 뭐냐? 간단해요. 이렇게 산책하는 걸 소요한다 그럽니다. 단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나 의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걸 소요한다 그래요. 인생이란 게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도 있고. 근데 아무 목적, 의도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걸 소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란 뜻은 자유롭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소요하는 인생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소요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유자가 붙어요. 이거 무슨 유자입니까? 논다는 뜻이에요. 논다는 게 무슨 뭐 일 안 하고 논다가 아니라 그냥 놀듯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그저 자유로운 영혼이 가야 할 방향을 쫓아 사는 걸 소요의 삶이다라고 장자는 첫 번째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소요의 삶. 그래서 장자 소요산의 이 소요유란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주제하는 두 가지 동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곤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 곤이라는 동물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 어류입니다. 어류.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이래요. 장자의 소요유편 첫 구절입니다. 북명유어라. 북쪽 바다 깊숙한 곳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기명할 곤이라. 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느 날 화이조라. 그 물고기가 갑자기 변화해서 새로 변하는데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붕새요. 그런데 그 붕새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이 되면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9만리라는 높이까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날개짓을 쳐서 솟아오르는 파도의 그 물결 깊이가 3천리에 이른다. 그리고 그 붕새가 한번 쭉 날아가면 6개월 동안 날아가는데 6개월 동안 날아가서 비로소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한번 쉬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천자의 연못지자 하늘의 연못에 내려앉아서 쉬는 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벌써 이 장자의 첫 번째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물고기가 갑자기 새가 돼?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나는 새가 된대요. 근데 그 새도 보통 새가 아니라 대붕이라 그래서 아주 큰 새가 된대요. 날개를 펼치면 구름을 덮을 만하고 그리고 9만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높이에 9만리? 엄청나 1600k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거리만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새가 6개월 동안 엄청난 거리에 장거리 비행을 한다. 제가요 장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새가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니까 장자입니다. 아니 왜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액체가 어느 순간 기체가 되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우린 자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체, 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류에서 조류로 갈 수 있대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 이걸 장자는 뭐냐? 혁명이라 혁명. 혁신이 아닙니다. 혁명은 뭐예요? 완전히 본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장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판타지 소설을 쓰려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혁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못해요. 매일 가는 데가 뻔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요. 2차선 이하로는 안 다녀요. 계속 2차선만 다녀요. 그리고 직장거리 500m 앞에서 다시 3차선으로 바꿔 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던 그 차선을 벗어나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지? 그게 장자가 얘기하는 혁명이에요. 네 인생을 혁명하래요.
네 동네만 동네가 아니래요. 너희 동네를 벗어나면 더 큰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상식만 상식이 아니래요. 그 상식을 깨버리는 순간 더 큰 세상의 진리가 눈앞에 펼쳐질 거래요. 뭐 그렇다고 사표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방송 보고 다들 그래 이제부터 나도 물고기에서 새로 변화할 거야. 대무이란 새가 돼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장거리 비행을 떠날 거야 하고는 그 다음날 사표 딱 던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한 인간은 혁명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대요.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게 장자가 얘기하는 소요의 본질입니다. 그거는 계획이 있어서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계획이 없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계획 없이 소요.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과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그냥 던져져야 된대요, 내가. 그래야 비로소 내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갑자기 지느러미가 날개로 변해서 저 구만리 장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변화에 하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자는 벌써 첫 편, 첫 구절부터 너가 갖고 있는 네 상식을 좀 깨래요. 인공위성 높이까지 올라가서 내려보래요. 장자 재밌어요. 밑에서 하늘을 올라보면 저 하늘이 푸르고 푸르지만 저 붕세의 관점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이곳이 푸르고 푸르리라. 2300년 전에 장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푸르고 푸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위가 푸른 하늘이지만 저 붕세의 관점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면 여기가 푸른 하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2300년 전에 장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얘기했던 그 하늘의 연못을 우린 또 뭐라 그러냐, 남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쪽 낭자에 바다명자.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쪽 바다가 있대요. 남태평양 바다 넘어서 또 저 밑에 바다. 그래서 이 남쪽 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자라는 책에서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저 먼 정신세계의 저쪽이에요. 이곳에서 그저 매일 들들 볶고 서로 억압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제발 이 판 좀 깨버리고 그러한 시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잘나고 못남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경계가 벗어난 저 남쪽 바다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누구나가 다 주인 되는 세상이 돼서 살 수 있대요.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난 그런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이 남명이라는 하늘의 연못 남쪽 바다라는 겁니다. 조식 선생이 여기서 이 글을 읽고는 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 호는 남명이야. 그런 의기를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엄청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잘못된 세상을 한번 좀 바꿔보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병장들을 키워낸 남명 조식 선생의 호도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장자에 나와요. 새들이 웃는데요. 뱁새 있잖아요. 참새. 참새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야, 우리는 기껏 날라오라 봤자 요 느릅나무에서 저 밤나무까지 겨우 몇 미터 날르는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저렇게 멀리 가냐 라고 웃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해죠. 왜 뱁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죠. 갑자기 혁명을 해서 전혀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을 항해하는 사람한테 왜 너는 그렇게 먼 곳까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선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작을 소자 지혜지자 소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조그만 지혜를 갖고 지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걸 소지라 그래요. 소지는 부지대지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왜 장자에 자주 나오는 얘기,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본 하늘이 그게 하늘이 다죠. 우물 안에. 근데 그 우물 바깥에 더 큰 하늘이 있는 줄 알질 못한대요. 왜? 우물에 걸려 있으니까. 혁명이 안 된 거예요. 왜? 아침에만 태어나서 저녁에 지는 게 뭐 있죠? 왜? 그 하루살이들. 하루살이는 그날 하루가 자기의 인생이죠. 자, 하루살이한테 너 1년이란 시간을 알아? 너 겨울에 얼음이란 물질을 한번 봤어? 이러면 하루살이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모른대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하루가 다니까. 배운 게 요거밖에 없는 이 소지한테 가서 더 큰 지식을 얘기해봤자 귀에 들어가질 않는데요. 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 시간, 지식,
그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장자가 왜 이 얘기를 처음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장자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편에 서려고 했고 옳다고 하는 편에 서려고 했죠. 그런 어떠한 지식과 그리고 그 당시 이념이 경계로 나누어지는 순간 장자는 그걸 깨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걸 깼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요, 혹시라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제발 씹지 말고요, 내가 지식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겸손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순간 인간은 혁명으로의 첫 번째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어떤 게 긴 시간이에요? 요즘 100살 살아야 장수했다? 100살 장수 맞아요? 아이, 그건 소년이랍니다. 이 작을 소자, 나이 년자. 100살이란 게 별게 아니래요. 장자에 보면 소요의 편에 나와요. 대춘이란 나무가 있대요. 대춘. 이 대춘이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저 먼 곳에 사는데 이 대춘이란 나무가 사는 1년의 사이클을 보면 800년이 봄이고 800년이 가을이래요. 자, 그러면 대춘이란 나무가 1년이 지나면 총 몇 년일까요? 1600년이 거긴 1년이에요. 그렇게 100년을 살으면요, 계산도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나는 100세 살았다, 150세 살았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네요. 그 당시 팽조란 사람이 있었어요. 팽조. 유명한 100살을 넘게 살았던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팽조 했어요. 왜? 1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장자가 뭐라 그래요? 야, 팽조가 지가 100 몇 살 살았다고? 대춘이란 나무에 비하면 하루살이도 안 돼. 저 먼 바닷가에 가면 명령이랑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는 봄이 500년이고 가을이 500년이야. 그렇게 1년이 1000년이야. 그렇게 1년 사이클을 1000년을 해서 또 수천 년을 사는 이 거북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붕새든 대춘이란 나무든 아니면 무슨 이 명령이란 거북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장자는 소요의 편에서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붕새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붕새 찾아다니면 안 돼요. 장자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를 한번 그래? 라고 한번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나를 돌아봤대도요, 내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깨닫고,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안 부럽더라고요. 그땐 되게 부러웠었는데, 그 안에서 1등, 2등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요즘 다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키는 몇이야? 차는 못 타고 다녀. 제발 그런 걸로 비교할 수가 없대. 이 우주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는. 제발 당신이 생각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게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자 얘기는 신선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저 막고에는 신인이 사는데, 신인, 그러니까 신처럼 사는 사람이 있대요. 신인. 어떤 사람이냐? 색깔은 빙설, 얼음과 눈처럼 하얀, 신선이 좀 하얘야죠. 피부는 처녀처럼 곱대요. 장자 얘기입니다. 불식 오곡이라. 우리가 먹는 곡식도 안 먹는답니다. 흡풍음노라. 바람을 흡입하고 마실 음자, 이슬을 마시고 살아요. 승운기, 탈승자, 구름의 기운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룡, 플라잉 드라곤, 나르는 용을 타고 다니는. 어디로 주로 놀러 다니느냐?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깥의 세계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나온대요. 거의 우주에 엄청난 우주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잘못 읽으면 진짜 그런 산에 가면 그런 신선이 살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신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우리한테 강조하려고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선의 이야기, 대붕의 이야기, 나무의 이야기, 그런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한번 팍 하고 친 게 장자의 첫 번째 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상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 만나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그 물고기알 곤이 붕세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요유의 유자란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유라는 게 뭐라 그랬죠? 논다는 거예요. 논다. 이 놀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생을 태어나는데 죽을 때까지 난 일하듯이 살았다 라기보단 장자는 좀 놀듯이 살았다. 공부도 놀듯이 한 친구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좀 기분 나빠요. 어떻게 공부를 놀면서 하지? 즐겼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 공부하고 이걸 억지로 점수 받으려고 하는 공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유한하다면 그 유한한 인생을 정말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즐기면서 내 인생을 살다 가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소요의 사유를 방식으로 놀듯이 인생을 살란 얘기를 장자는 첫 편 구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놀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힘들 때 대부분 다 무너져요. 역경이란 게 다가오면 사실 그때는 유라는 단어, 이 논다는 단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앞에 너무나 힘든,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건강상에 있어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놀 수 있을 때 진정 소요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장자는 첫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성공이라는 건 그 뒷면에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 뒤에는 소멸이라는 것이 있대요. 삶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대요. 세상에 어떤 것이든 한쪽 면만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대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성공이 다가왔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서 비탄에 빠질 것도 아니래요. 그 죽음과 삶은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물고기알 곤과 저 하늘을 나는 대붕새의 서로 다른 그 경계면을 부숴내는 장자의 철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이런 놀듯이 소유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앞에 어떤 실패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며 어떤 아픔이 그를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그 경계를 이미 넘나들고 있는데, 전 그래서 장자 이 소요유 편부터 시작해서 33편 쭉 흐르는 정신이 바로 전 이 소요유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내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질문해요. 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뻔히 생각하는 이 상식을 깨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소요유의 인생적 삶이에요. 전 그래서 이 소요유 편을 같이 읽으면서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고 또 내가 뻔히 생각했던 상식을 깨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상상하는 속에서 우리의 삶은 혁명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소요유 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언, 오늘 장자의 명언으로 꼽을 거는 붕정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붕새라는 새가, 이 정이라는 건 멀리 간다는 거죠. 왜? 여정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가냐? 말리라고 하는 큰 거리를 날아다닌다. 이거 사자성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소요유 편에 나온 이 붕새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은 붕정말리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붕새라는 커다란 새는 군말리 장천을 올라서
저 남쪽 바다인 남명으로 6개월간 항해를 하느니 너의 조그만 생각과 경험을 부수고 더 큰 세상과 더 큰 시간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붕정만리, 이 장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붕정만리의 생각으로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자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